제19강 개인 위생 및 환경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위생 및 환경 관리에서는요, 8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강 청결, 두발 청결, 손발 청결, 회음부 청결, 세수 돕기, 면도 돕기, 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이 8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구강 청결 돕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강은요, 입안, 칫솔질, 의치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치는 의외로 많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의치를 빼어둘 때는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다. 의치는 물에다가 보관하고요. 이것을 물에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되는 이유는 변형을 막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거는 이해해 줘야 됩니다. 입안 헹구기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강 건조 방지, 2. 식욕 증진, 3. 살해 방지, 4. 타액 분비 촉진, 5. 혈당 상승. 입안 헹구기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은 혈당 상승이죠. 이 입안 헹구기는 뭘로 헹구나요? 물이죠. 물이 몸속에 들어가면 혈당 상승 오히려 억제합니다. 자, 그래서 입안 헹구기의 목적은 구강 건조 방지, 식욕 증진, 살해 방지, 타액 분비 촉진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치아가 없는 환자의 입안을 닦아낼 때 손가락이나 도구로 자극을 할 때 이때 주의해야 할 증상은 1. 이명, 2. 구토, 3. 살해, 4. 폐렴, 5. 기도경련. 구토죠? 자, 치아가 없어요. 이때 환자의 입안을 닦아내려고 해요. 그러면 자, 환자의 입안을 닦아낼 때 뭐 칫솔로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손가락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손가락이나 도구로 자극을 할 때 이때 이제 주의해야 할 증상은 구토입니다. 구토. 왜? 저기 뭐냐, 입안에 뭔가 이 손가락이라든가 칫솔이라든가 이게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구토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토. 식사 전에 입안을 헹구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변비 예방, 2. 입술 보호, 3. 살해 방지, 4. 낙상 방지, 5. 천식 예방. 살해 방지입니다. 살해 방지. 식사 전에 입안을 헹구는 목적은요. 구강 건조 방지, 식욕 증진, 살해 방지, 타액 분비 촉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구강 건조를 막고 살해를 예방하며 식욕을 증진하는 데 좋은 방법은 1. 체위 이동하기, 2. 신체 선열하기, 3. 입안 헹구기, 4. 흡인기 사용하기, 5. 유치 도뇨관 사용하기. 입안 헹구기죠. 입안 헹구기. 요양 대상자의 입안 닦아내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윗니를 닦은 거즈로 아랫니도 함께 닦는다. 2.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낮춰준다. 3. 연하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겐 실시하지 않는다. 4.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실시하지 않는다. 5. 잇몸, 입천장, 혀 등이 헐지 않았는지 관찰한다. 이거죠. 5번. 잇몸, 입천장, 혀 등이 헐지 않았는지 관찰하는 거죠. 중요한 거 항상 안전, 위생이죠. 윗니를 닦은 거즈로 아랫니도 함께 닦는다. 아닙니다. 윗니와 아랫니, 윗니를 닦은 거즈 따로, 아랫니 따로.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상반신을 조금 더 높게 해줘야죠. 뭐 숨쉬기도 그렇고 음식 먹을 때도 그렇고 항상 치매 대상자의 양치질 돕기로 옳은 방법은 1. 치아 바깥쪽만 닦는다. 2.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한다. 3.
칫솔질은 최소 10분 이상 한다. 4. 칫솔모는 부드러운 것을 피한다. 칫솔 때는 탄력이 없어야 한다. 옳은 것은요,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치약은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치약은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뭐 치아 바깥쪽만 안쪽도 닦아주는 거고요. 칫솔질 칫솔모는 부드러운 것을 사용해야 되고요. 칫솔 때는 탄력이 있는 게 좀 좋습니다. 요양 대상자에게 치실을 사용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1. 식사 전에 사용한다. 2. 식사 중에 사용한다. 3. 칫솔질 전에 사용한다. 4. 칫솔질 후에 사용한다. 5. 치석 제거에 효과가 없으므로 사용을 피한다. 치실은요, 칫솔질 후에 사용하는데요. 칫솔질로 제거가 안 되는 것은 치실을 사용해서 제거하는 겁니다. 스스로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의 양치질 돕기로 옳은 방법은 1. 칫솔모는 딱딱한 것을 사용한다. 2.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한다. 3. 최소 10분 이상 칫솔질을 한다. 4. 칫솔 때는 탄력이 없어야 한다. 5. 양치질을 거부할 경우 차를 마시도록 한다. 치매 대상자는 먹어도 상관없는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칫솔모는 부드러운 걸 사용해야 되고요. 칫솔 때는 탄력성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안전해요. 안전한 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치아가 없는 치매 대상자의 양치질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치약으로 닦는다. 2. 치실을 사용한다. 3. 물치약으로 닦는다. 4. 식후에 차를 마시도록 한다. 5. 2% 생리 식염수를 가지에 묻혀서 손에 감아 닦는다. 치약 없는 치매 대상자의 양치질 방법으로는요, 식후에 차를 마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후에 차를 마시게 하면요, 입안을 깨끗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치아가 없어요. 치아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의치 대상자라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의치를 사용하거나 또는 치아가 없는 이런 치매 대상자는요, 차를 마시게 해서 입안을 깨끗이 해주는 겁니다. 침상에서 양치질 시 옳은 방법은 1. 위생 건강을 위해 상체를 조금 높여준다. 2. 치아 안쪽은 칫솔질을 삼가한다. 3. 칫솔질 전에 치실을 사용한다. 4. 칫솔질 할 때는 치아만 닦는다. 5. 모가 딱딱한 칫솔을 사용한다. 위생 건강을 위해 상체를 조금 높여주는 게 양치질 할 때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기본이에요. 상체를 조금 높여주는 거. 누워서 지내는 치매 대상자의 양치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세심하게 닦는다. 2. 칫솔을 혀 안쪽까지 깊숙이 넣어 깨끗이 닦는다. 3. 입안을 차가운 물로 한 번만 헹군다. 4. 대상자의 뺨에 물받이 컵을 대준다. 5. 치실을 사용한 후 칫솔질을 한다.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움직이질 못하고 이렇게 조금 세우기도 어려운 누워서 지내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양치질은요, 뺨에 물받이 컵을 대줘서 이렇게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칫솔질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잇몸에서 치아 방향이죠. 그리고 혀 안쪽까지 깊숙이 넣어 깨끗이 닦는다. 이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구토라든가 그리고 편마비 대상자에게는 진짜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렇게 깊숙이까지는 넣을 필요 없습니다. 차가운 물은 아니죠. 미지근한 물. 그 다음에 칫솔질은 칫솔질 한 후 치실을 사용하는 거죠. 의치를 보관할 때 보관 용액으로 옳은 것은 1. 물, 2. 알코올, 3. 식초, 4. 탄산소다, 5. 오일. 1번 물에 넣어두죠. 물에 넣어둬야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치를 보관할 때 물에 담가두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1. 의치의 소독, 2. 의치의 미백, 3. 의치의 변형 방지, 4. 의치의 치석 제거, 5. 의치의 냄새 제거. 의치의 변형 방지입니다. 의치 손질하기에서 먼저 빼는 것은 1. 위쪽 의치, 2. 아래쪽 의치, 3. 깨끗한 쪽 의치, 4. 더러운 쪽 의치, 5. 순서는 관계가 없다. 의치를 먼저 빼는 것은요, 위쪽 의치고요. 그 다음에 먼저 낄 때도 위쪽부터 낍니다. 뺄 때, 낄 때 다 위쪽 먼저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의치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는 뜨거운 물에 보관한다. 2. 의치를 뺄 때는 윗니를 먼저 뺀다. 3. 잘 때도 의치를 끼고 자도록 한다. 4. 의치를 물에 담가두면 변형이 심해진다. 5. 의치는 물기가 없는 마른 상태로 착용한다. 의치를 뺄 때 위치를 먼저 빼는 거죠. 그리고 좀 찬물에 보관하는 겁니다. 의치는. 그리고 자기 전에 의치를 빼두는 거죠. 어디 윗니부터. 그리고 의치를 물에 담가둬야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물기가 있는 상태로 착용을 하는 거죠. 의치를 닦을 때 사용하는 물과 의치를 보관할 때 사용하는 물은 1. 의치세정제, 뜨거운 물, 찬물, 의치세정제, 찬물, 뜨거운 물,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물, 뜨거운 물. 찬물, 의치세정제. 찬물해도 상관은 없어요. 의치를 닦을 때 사용하는 물은 찬물이고요. 그리고 의치를 보관할 때 사용하는 물은 의치세정제.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의치 손질하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는 물기가 없는 마른 상태로 착용한다. 2. 의치를 뺄 때는 아랫니를 먼저 뺀다. 3. 잘 때도 의치를 끼고 자도록 한다. 4. 의치는 소독을 위해 의치 세정제나 뜨거운 물에 보관한다. 5. 치약 묻힌 칫솔로 인상면과 의치판까지 세심히 닦는다. 5번이죠? 5번이 맞습니다. 의치 손질하기. 자, 그러면 마른 상태 아니죠. 약간 물기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의치를 뺄 때, 낄 때 다 윗니부터. 잘 때는 의치를 빼고 자고요. 그 다음에 소독을 위해 의치 세정제나 차가운 물로 보관하는 거예요. 유양 대상제 의치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는 뜨거운 물에 보관한다. 2. 의치를 뺄 때는 윗니를 먼저 뺀다. 3. 잘 때도 의치를 끼고 자도록 한다. 4. 의치를 물에 담가두면 변형이 심해진다. 5. 의치는 물기가 없는 마른 상태로 착용한다. 2번이죠? 의치를 뺄 때, 낄 때 다 윗니부터 하는 거예요. 대상자의 의치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는 세정제나 물에 보관한다. 2. 의치는 끓는 물에 5분간 소독한다. 3. 의치는 찬물에 담가 꺼지로 닦는다. 4. 의치는 소금물에 담가 칫솔로 닦는다. 5. 의치를 뺄 때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뺀다. 1번입니다. 그리고 의치를 뺄 때는 윗니부터 빼고요. 위아래로 약간 흔들면서 그래서 빼주면 됩니다. 위아래예요. 위아래. 좌우가 아니라. 의치 손질하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는 소독을 위해 의치 세정제나 뜨거운 물에 보관한다. 2. 흐르는 물에 칫솔로 닦고 찬물에 담가둔다. 3. 잘 때도 의치를 끼고 자도록 한다. 4. 의치를 물기가 없는 마른 상태로 착용한다. 5. 의치를 낄 때는 아랫니를 먼저 낀다. 의치 손질하기죠. 흐르는 물에 칫솔로 닦고 찬물에 담가두는 거예요. 찬물. 항상 기억하세요. 찬물입니다. 의치 손질하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는 소독을 위해 의치 세정제나 뜨거운 물에 보관한다. 2. 틀니는 과산화 수소에 소독해서 보관한다. 3. 잠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4. 칫솔로 의치를 좌우로 닦는다. 5. 의치를 낄 때는 아랫니를 먼저 낀다. 잘 때는 의치를
빼고 자는 거예요. 의치를 빼서 물에 담가둔 상태로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칫솔로 의치를 좌우로 닦는 것이 아니라 가만 보면 의치가 우리가 칫솔질을 하긴 하는데 치약 묻힌 칫솔로 인상면과 의치판까지 세심히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빨 부분만 닦는 건 아닙니다. 뭐 안쪽에 있는 부분, 인상면과 의치판까지 다 닦아주는 거예요. 의치를 사용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음식을 투명한 유리 제품에 담아준다. 2. 틀니가 잘 맞지 않는지 확인한다. 3. 다양한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는다. 4. 한시적으로 금식을 시킨다. 5. 사탕이나 팝콘을 간식으로 제공한다. 의치니까 틀니가 잘 맞지 않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음식은요, 유리 제품에 담아주면 위험해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음식은요, 입맛이 없는 경우에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하여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내 식욕을 돋군다. 요거.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금식을 시키는 것은요, 위험일 때 하루 금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사탕이나 팝콘, 이것은 동물성이죠. 간식도 식물성 간식이 좋습니다. 두발 청결. 두발은요, 머리 감기기, 머리 손질하기. 자, 이 두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머리 손질하기에서 빗질을 할 때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에 조치로 옳은 것은 1. 물에 적신 후에 손질하도록 한다. 2.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긴다. 3. 유양 대상자가 엉킨 머리카락을 풀도록 한다. 4. 헤어드라이어로 말린다. 5. 두피 마사지를 한다.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예요. 이때는요, 물에 적신 후에 손질하도록 하면 됩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통 목욕 시 머리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욕조통에서 머리를 감기도록 한다. 2. 두피를 손톱 끝으로 마사지한다. 3.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4.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장신구를 제거하지 않는다. 5. 두발 보호를 위해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머리 감기는 방법이에요. 자, 우선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이거죠. 목욕 시 머리 감길 때. 손발 청결 돕기. 손발 청결. 손톱은요, 둥글게 깎고요. 발톱은 일자로 깎아야 돼요. 발톱을 일자로 깎는 이유는 내성 발톱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들 때의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로션을 발라준다. 2. 파우더를 발라준다. 3. 발톱을 일자로 자른다. 4. 발톱을 둥근 모양으로 자른다. 5. 발 마사지만 해주면 된다. 발톱은 일자. 이게 살 안쪽 내성 발톱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톱을 일자로 자르는 겁니다. 대상자의 손톱과 발톱을 깎을 때 올바른 모양은 손톱과 발톱이에요. 둥근 모양, 둥근 모양, 둥근 모양, 일자 모양, 일자 모양, 둥근 모양, 일자 모양, 둥근 모양, 삼각 모양, 둥근 모양.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입니다. 회음부 청결 돕기. 여성은 방광염,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음부 청결을 깨끗하게 해주면 방광염,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회음부는 요도질 항문 순서로 되어 있어 감염 예방을 위해 앞쪽, 그러니까 요도질 항문 순서로 닦아주는 겁니다.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이에요. 여성이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 임질, 2. 매독, 3. 방광염, 4. 연성하감, 5. 자궁암. 이게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은 방광염, 요로 감염입니다.
여성의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위생 요양으로 옳은 것은 1. 세수 2. 면도 3. 손발 청결 4. 머리 손질 5. 회음부 청결. 회음부 청결이죠? 회음부 청결로 해서 자 방광염 자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염증이에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환자의 화장실 사용 돕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편의를 위해서 휠체어 잠금 장치를 항상 풀어둔다. 2. 처음부터 끝까지 요양보호사가 모든 것을 보조한다. 3. 배서로 뒤처리를 할 때는 앞에서 뒤로 닦도록 한다. 4. 편마비의 경우 휠체어를 대상자의 마비된 쪽으로 접근시킨다. 5. 대상자의 의향을 묻지 말고 바로 옆에서 배설이 끝나기를 기다린다. 앞에서 뒤에요. 앞에서 뒤. 그래서 요로, 질, 항문 순서로 닦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편의에서 잠금 장치를 항상 아니죠. 멈춰있을 때는 잠금 장치를 해야 안전한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수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편마비의 경우 휠체어를 어디다가 접근시키는 거죠? 건강한 쪽. 왜죠? 요양보호 대상자가 움직일 수 있는 쪽이 건강한 쪽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움직이니까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접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의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단독으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대상자의 개인위생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안을 닦아낼 때는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아낸다. 2.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는 빗질을 세게 한다. 3. 손톱과 발톱은 일자로 깎아준다. 4. 회음부는 요도질 항문순으로 닦는다. 5. 편마비 대상자는 불편한 쪽 옷부터 옷을 벗긴다. 회음부는요, 요도질 항문순으로 닦는 거죠. 그리고 입안을 닦을 때는 혀 안쪽까지 깊숙이, 그러니까 이게 혀까지 닦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이게 마비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 닦는 건 아니에요. 혀까지는 닦을 수 있어도 너무 안쪽까지 닦는 건 아니에요. 자, 머리카락에서 빗질을 세게 한다.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항상 주의할 게 세게 하면 다칠 수 있어서 세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입니다. 자, 여기 옷 벗고 입기는 뒤에 나오는데요. 옷 벗고 입기는 이게 남녀 관계로 이해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옷을 벗을 때는 남녀 관계에서 뭔가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죠. 그래서 건강한 쪽부터 벗습니다. 그리고 입을 때는 일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몸이 원 상태로 돌아와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있습니다. 그게 편합니다. 좀 이따가 나와요. 옷 입고 벗기. 세수덮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수덮개는요,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 안에서 쪽이에요. 항상. 왜냐?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 그리고 다른 쪽 눈을 닦을 때는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봐주면 돼요. 세수덮개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3. 수건은 큰 것으로 한 개만 준비한다. 4. 수건의 면은 번갈아가며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이 좋다. 5. 기지를 제거하는 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료인과 상의할 필요가 없다.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 거죠. 왜죠? 항상 청결. 위생, 이게 기본이죠.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 청결, 그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눈곱이 없는 쪽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쪽부터 먼저 닦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안쪽부터 바깥쪽, 그리고 뭐 한 개만, 뭐뭐만은 대부분 틀리죠. 수건은 몇 개를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번갈아 가며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깨끗해야 되죠. 청결이죠. 그래서 한 번에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귀지는 의료행위예요. 그래서 의료인과 상의해야 됩니다. 스스로 세수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도울 때의 옳은 방법은 1. 눈곱이 있는 쪽 눈을 먼저 닦는다. 2.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3. 면봉으로 귀 안의 귀지를 제거한다. 4. 눈을 닦을 때는 마른 수건을 사용한다. 5.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그대로 둔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 거예요. 눈은. 요양보호사의 세수도끼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코털을 깎아서는 안 된다. 2. 눈곱이 있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3. 수건의 면은 번갈아 가며 여러 번 사용한다. 4. 귀 안의 귀지는 면봉이나 귀 이개로 제거해준다. 5. 눈은 젖은 수건으로 부드럽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항상 위생이죠. 안쪽에서 바깥쪽. 스스로 세수를 할 수 없는 누워있는 대상자의 요양보호로 옳은 방법은 1. 눈을 닦을 때는 마른 수건을 사용한다. 2. 눈곱이 있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3. 코를 닦는 것은 의료행위이므로 삼간다. 4.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5. 한 번 사용한 수건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5번이겠죠. 5번. 코 닦는 거, 이게 의료행위는 아니죠. 세수 덮기 시 올바른 방법은 1. 세수는 침상에 누워서 한다. 2.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3. 눈곱이 있는 쪽부터 닦는다. 4. 코털이 나와 있어도 깎지 않는다. 5. 귀 안쪽 귀지를 면봉으로 제거한다.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 겁니다. 귀지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귀 바깥쪽만 이렇게 이제 닦아주는 거예요. 면봉으로. 세수덮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곱이 있는 쪽 눈부터 닦는다. 2. 면도 전 찬 물수건으로 덮어준다. 3. 비염 예방을 위해 코 안쪽 코털도 모두 깎아준다. 4. 귀지를 깨끗이 제거한다. 5. 비누를 묻혀 입 주변과 턱을 닦는다. 5번이 정답이겠죠. 5번.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닦고요. 면도 전 찬 물수건이 아니죠. 찬물은 의치일 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미지근한 물. 적정한 온도의 물. 자, 코털은 모두 제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귀지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거하는 거 아닙니다. 6번째, 면도 덮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 건조함을 완화합니다. 면도를 바로 면도하면요, 면도가 잘 안 됩니다. 약간 따뜻한 물수건으로 좀 건조함을 조금 완화시켜줘야 면도가 잘 됩니다. 면도 날은 얼굴 피부와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피부가 주름져 있다면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겨 면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면도할 때요. 아래 방향, 그러니까 주름져 있다고 하면 아래 방향으로 딱 당기면서 면도를 이렇게 해주는 게 편하게 면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귀 밑에서 턱 쪽으로, 코 밑에서 입 주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면도 돕기. 면도할 때 돕기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면도 후 따뜻한 수건으로 덮어준다. 2. 주름을 위로 하여 면도를 한다. 3. 가족에게 부탁한다. 4.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한다. 5. 대상자가 거울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중요한 거는 면도할 때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수건은 피부 보호를 위해서요.
면도하기 전에 수건으로 덮어주고요. 자, 주름을 아래로, 면도는 아래로, 주름도 아래로. 자, 여기에서 아래 방향을 부드럽게 잡아 당겨주는 거예요, 주름도. 뭐, 거울, 이건 뭐 전혀 가족에 부탁할 필요 없죠? 요양보호사가 하는 겁니다. 대상자의 면도를 도울 때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턱에서 귀 밑 방향으로 면도한다. 2. 면도날을 얼굴 피부와 직각을 유지하며 면도한다. 3. 주름진 피부를 위로 당기면서 면도한다. 4.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얼굴에 대어준다. 5. 면도할 부위의 거품을 깨끗이 씻어낸 후 면도한다. 중요한 거는 위에서 아래입니다. 위에서 아래. 그래서 귀 밑에서 턱 밑,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그리고 직각이 아니라 몇 도? 45도죠. 그리고 주름진 피부를 위로가 아니라 아래로. 그리고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얼굴에 대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면도할 부위의 거품을 씻어내고 면도하는 것이 아니라 면도하고 나서 씻어내는 겁니다. 목욕덮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욕덮개는요, 침상목욕. 목욕은 통목욕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목욕, 침상목욕. 침상은 침대에서 목욕하는 거. 그 다음에 통목욕은 일반 목욕이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통목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를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먼저 발 끝에 물을 묻혀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한 후 다리, 팔, 몸통의 순서로 물로 헹구고 회원물을 닦아냅니다. 그래서 먼저 발. 그래서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발. 그러니까 목욕은 처음에 시작이 발. 그리고 침상 목욕은 얼굴부터입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얼굴서부터 아래로 쭉 이렇게. 그래서 침상, 얼굴. 누워있는 분은 얼굴부터. 일반적으로 목욕할 때는 발.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건강한 쪽 다리,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 옮겨놓게 하고요.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통목욕일 때, 또 일반 목욕일 때, 통목욕일 때, 자, 요양보호 대상자가 통으로 들어가는 순서가요. 건강한 쪽 다리부터 들어가고요. 나올 때도 건강한 쪽 다리로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요거를 뭐 남녀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들어갈 때도 건강한 쪽, 나올 때도 건강한 쪽.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직후에 목욕을 실시한다. 2. 욕실문은 반드시 잠그도록 한다. 3. 욕조에 손잡이를 붙인다. 4. 대상자 개인의 취향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5. 심장에 가까운 곳부터 물이 닿도록 한다. 목욕 돕기 여기 통목욕 일반 목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목욕 돕기 할 때는 식사 직전 직후에는 목욕을 피해야 되고요. 자, 욕실문을 그건 반드시는 아니에요. 반드시는 아니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열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손잡이를 욕조에 붙여주는 거예요. 안전 손잡이. 그리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아주는 게 좋아요. 그것이 없으면 신발을 신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의 취향을 항상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 다리부터 물에 닿도록 하는 거죠. 통목욕, 일반 목욕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목욕은 크게 보면 통목욕, 그냥 통목욕이나 그냥 목욕이나 그리고 침상목욕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주면 됩니다. 통목욕 시 대상자를 목욕 의자에 앉도록 한 후 가장 먼저 물로 씻기는 부위는 1. 발, 2. 몸통, 3. 팔, 4. 회음부, 5. 머리. 통목욕 시 일반 목욕 시는 뭐예요? 다리, 팔, 몸통 순이죠? 다리, 팔, 몸통. 침상 목욕은 어떻게 돼요? 자, 눈,
코, 입, 이마, 귀, 목순, 그리고 팔, 그리고 흉부, 복부, 그리고 유방, 다리 이렇게 순서인데 그냥 뭐 위에서 아래 그래서 얼굴 그리고 팔, 배, 다리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라고 보시면 돼요. 얼굴, 팔, 배, 다리 이렇게. 일반 침상 목욕은 왼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의 통 목욕을 도울 때 욕조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어느 쪽 다리부터 옮겨야 하는가?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나 관계없다.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은 편마비 있고 오른쪽은 건강한 거죠? 여기에서 통 목욕일 때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똑같이 건강한 쪽부터 들어가고 나올 때도 건강한 다리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게 통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들어갈 때 자, 건강한 다리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다리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갈 때 나올 때 그 순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왼쪽이 편말이니까 건강한 다리가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욕 돕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직후에 목욕을 실시한다. 2. 욕실문은 반드시 잠그도록 한다. 3. 욕조에 손잡이를 붙인다. 4. 대상자 개인의 취향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5. 심장에서 가까운 곳부터 물이 닿도록 한다. 욕조에 손잡이를 붙인다. 이게 안전한 거죠. 그 다음에 식사 직전 직후에는 목욕을 실시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욕실문은 반드시 잠글 필요는 없습니다. 열어두는 게 오히려 안전해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취향을 항상 고려해 줘야 돼요. 항상 기준이 누구예요? 요양보호 대상자죠. 그래서 대상자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가까운 곳에 물을 닿도록 하면요. 뭐가 위험하냐면 바로 심장에 충격을 가할 수 있어서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발끝. 목욕 돕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을 바닥에 뿌린다. 2.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3. 식사 직후에 목욕을 실시한다. 3. 안에서 잠기는 문 손잡이를 한다. 5. 만일을 위해 창문과 욕실문을 열어둔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것이 중요하죠. 안전이에요, 안전. 제가 대상자가 혈압이 높은데도 목욕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알맞은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1. 증상이 없으면 목욕을 해도 된다. 2. 혈압이 높을 때 목욕을 하면 위험함을 알린다. 3. 혈압약을 복용시킨 후 목욕을 시킨다. 4. 맥박을 확인 후 스스로 목욕을 하도록 안내한다. 5. 오늘은 목욕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혈압이 높을 때 목욕을 하면 위험함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목욕하는 동안 대상자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서둘러 목욕을 마친다. 2. 뜨거운 타월로 몸을 닦아준다. 3. 자주 따뜻한 물을 몸에 뿌려준다. 4.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겨준다. 5.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앉도록 한다. 체온이죠. 체온은 어떻게 하죠? 자주 따뜻한 물을 몸에 뿌려주는 겁니다. 치매 대상자의 목욕 돕기로 옳은 방법은 1. 목욕의 필요성을 주입한다. 2. 치매 대상자는 욕실에 혼자 두지 않는다. 3. 심장에서 가까운 부위부터 물이 닿도록 한다. 4. 편마비가 있으면 불편한 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5. 운동 실조증이 있는 치매 대상자는 욕조 목욕보다는 샤워를 시킨다. 치매 대상자의 욕실에 혼자 두지 않는 게 중요하죠. 뭐 주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매 대상자 어차피 뇌 손상이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주입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 가까운 부위부터 물이 닿도록 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발끝, 목욕은 발끝에서 온도를 먼저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편마비가 있으면 건강한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고요. 나올 때도 건강한 다리부터 나오는 거고요.
통목욕 시 대상자를 목욕 의자에 앉도록 한 후 가장 먼저 물로 씻기는 부위는 1. 발, 2. 몸통, 3. 팔, 4. 회음부, 5. 머리. 발이죠? 발, 다리, 팔, 몸통, 그리고 회음부. 통목욕을 실시할 때 대상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준비 물품으로 옳은 것은 낙상 예방이에요. 1. 헤어 드라이어, 2. 린스, 3. 기마기 솜, 4. 미끄럼 방지 매트, 5. 일회용 장갑. 미끄럼 방지 매트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통목욕을 실시할 때 욕조에 들어갈 때는 가으로 먼저 들어가고 나올 때는 나으로 먼저 나온다. 가나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1. 건강한 쪽, 건강한 쪽. 2. 건강한 쪽, 불편한 쪽. 3. 불편한 쪽, 건강한 쪽. 4. 불편한 쪽, 불편한 쪽. 5. 순서는 관계가 없다. 건강한 쪽, 건강한 쪽이에요. 통목욕일 때 자, 들어갈 때도 건강한 쪽 다리부터 나올 때도 건강한 다리로 나오는 거예요. 통목욕을 실시할 때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를 목욕 의자에 앉도록 한 후 물로 씻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회음부, 발, 다리 2. 팔, 몸통, 발, 다리, 회음부 3. 팔, 다리, 팔, 발, 다리, 몸통, 회음부 4. 발, 다리, 몸통, 팔, 회음부 5.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5번입니다.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 상태를 확인하고 식사 전후에 실시한다. 2. 혈압이 낮은 대상자는 입욕을 5분간만 실시한다. 3. 체온 유지를 위해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준다. 4. 피부가 건조하므로 지성용 피부를 사용한다. 5. 욕조에 들어갈 때는 불편한 다리부터 들어간다. 3번이죠. 체온 유지를 위해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식사 전후에는 목욕을 실시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혈압이 낮은 대상자는 입욕을 5분간 혈압이 있으면요. 혈압이 낮거나 높으면 일단 목욕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건조하므로 건성용 비누를 사용하는 거고요. 욕조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다 건강한 다리부터 들어가고 나오는 겁니다. 왼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의 통목욕을 도울 때 욕조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어느 쪽 다리부터 옮겨야 하는가? 1. 오른쪽 오른쪽 2. 왼쪽 왼쪽 3. 오른쪽 왼쪽 4. 왼쪽 오른쪽 5. 어느 쪽이나 관계없다. 건강한 다리부터 들어가는 거죠. 왼쪽이 마비니까 오른쪽이 건강하겠죠. 그래서 오른쪽 오른쪽. 통목욕 시 왼쪽 편마비 대상자 욕조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먼저 들어가는 다리는 들어갈 때 나올 때 1. 왼쪽 오른쪽 2. 왼쪽 왼쪽 3. 오른쪽 오른쪽 4. 오른쪽 왼쪽 5. 어느 쪽이나 관계없다.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이 건강한 거죠. 그래서 건강한 다리부터 들어가고 건강한 다리로 나오는 거니까 오른쪽 오른쪽 이게 맞습니다. 통목욕을 도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회음부, 발, 다리 2. 팔, 몸통, 발, 다리, 회음부 3. 회음부, 발, 다리, 팔, 몸통 4. 발, 다리, 회음부, 팔, 몸통 5.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5번이죠.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그래서 통목욕은 발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침상목욕은 얼굴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 시 적합한 유양보호법은 1. 물의 온도는 32도에서 35도를 유지한다. 2. 건강한 쪽 발을 먼저 욕조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3. 근육 긴장 이완을 위해 30분 정도 욕조 안에 머물게 한다. 4.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연다. 5. 양쪽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닦는다.
자, 건강한 쪽 발을 먼저 욕조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통,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들어가고 나갈 때 건강한 발을 먼저 옮겨 놓는다. 2. 들어가고 나갈 때 불편한 발을 먼저 옮겨 놓는다. 3. 심장 부분에서 말추로 닦는다. 4. 헹굴 때는 몸통, 발, 다리 순으로 한다. 5.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로 한다. 들어가고 나갈 때 건강한 발을 먼저 옮겨 놓는 거죠. 그리고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가 좋습니다. 5분. 목욕 돕기 이번엔 침상 목욕이에요. 침상은 위에서 아래로 얼굴서부터 얼굴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통목욕이나 일반 목욕은 다리, 그리고 침상 목욕은 얼굴. 그냥 목욕은 다리. 이렇게 기억하세요. 침상 목욕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씻게 할 부위는 1. 얼굴, 2. 팔, 3. 둔부, 4. 다리, 5. 회음부. 침상 목욕할 때는 얼굴부터죠? 얼굴만 기억해도 돼요. 얼굴 위에서 아래니까. 얼굴, 팔, 배, 다리 이렇게. 대신 통목욕이나 일반 목욕은 다리, 팔, 몸통 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만 기억해도 됩니다. 일반 목욕일 때는. 그래서 다리, 얼굴 그렇게 기억하세요. 침상 목욕 시 씻는 순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얼굴, 눈, 이마, 코, 입 주위 2. 양쪽 상지, 겨드랑이, 손끝 방향 2. 흉부,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4. 복부,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5. 양쪽 하지, 발끝, 허벅지 방향으로 자, 씻는 방향인데요.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밖에서 안쪽으로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뭐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눈, 이마, 코, 입이 아니라 자, 눈, 코, 뺨, 입 이렇게 그리고 상지는요. 손목에서부터 팔 쪽 그러니까 밖에서 안쪽이죠. 손목에서 팔 쪽 이런 것도 뭐 시험에 나왔으니까 뭐 기억해야죠. 위에서 아래, 밖에서 안쪽 뭐 그렇게 그리고 흉부는 왼쪽 가슴 자 유방은요 원을 그리듯이 백부는 그 배꼽 시계 반대 방향은 없어요. 항상 시계 방향이에요. 요양보호사 시험은 다 시계 방향이에요. 배를 문지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배 복부도 마찬가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안쪽이니까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이에요. 목욕할 때는 밖에서 안쪽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침상 목욕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씻겨야 할 부위는 1. 얼굴 2. 팔 3. 둔부 4. 다리 5. 회음부 목욕은 통목욕, 침상목욕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통목욕은 발끝, 발부터 침상목욕은 얼굴부터 그래서 얼굴입니다. 침상 목욕 시 대상자의 얼굴을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눈, 코, 귀, 입 2. 눈, 입, 코, 귀 3. 눈, 코, 입, 귀 4. 귀, 눈, 코, 입 5. 귀, 눈, 입, 코 통목욕은 발 기억하라고 했고요. 침상 목욕은 얼굴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통목욕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이 순서로 닦고요. 침상 목욕할 때는 자 위에서 아래 그리고 밖에서 안쪽입니다. 그래서 얼굴 닦고요. 그 다음에 자 상지해서 팔 닦고요. 그 다음에 복부 닦고 다리 닦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팔도 밖에서 안쪽. 그래서
손목에서 팔 쪽 안쪽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눈, 코, 입, 귀. 눈, 코, 입. 그래서 눈, 코, 입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귀, 목 이렇게. 이건 뭐 방법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해해서 가야 됩니다. 굳이 막 암기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침상, 목욕, 돕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굴은 이마, 눈, 코, 입, 귀의 순서로 닦는다. 2. 양쪽 상지는 어깨에서 손끝 쪽으로 닦는다. 3.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4. 양쪽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닦는다. 5. 회음부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는다.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고요. 자, 그 다음에 얼굴은 눈, 코, 입, 이마, 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지는 손끝에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어깨 쪽으로 이런 쪽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하지도 발끝에서 허벅지겠죠. 회음부는 앞쪽에서 뒤쪽이죠.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손목이 더 깨끗하다. 팔 안쪽보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침상, 목욕, 돕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굴은 이마, 눈, 코, 입, 귀의 순서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씻긴다. 3. 양쪽 상지는 겨드랑이 쪽에서 손목 방향으로 씻긴다. 4. 양쪽 하지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씻긴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4번이겠죠. 4번.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양쪽 하지는 바깥에서 안쪽이니까 발끝에서 허벅지 쪽. 요양 대상자의 침상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2. 팔은 겨드랑이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3.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5. 등과 등부는 앞에서 앞으로 눕게 하여 둔부에서 목 뒤까지 닦는다.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 거죠. 원을 그리듯이.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밖에서 안쪽으로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요양보호사 시험은 시계 반대 방향은 없어요. 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또 목에서부터 둔부죠. 위에서 아래로. 침상 목욕 시 대상자의 얼굴을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눈, 코, 입, 목, 귀 2. 눈, 코, 입, 귀, 목 2. 눈, 코, 귀, 입, 목 4. 목, 입, 코, 눈, 귀 5. 목, 입, 코, 귀, 눈. 자, 위에서 아랍니다. 눈, 코, 입, 귀, 목. 먼저 앞에 얼굴, 그 다음에 옆에 얼굴.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죠? 침상 목욕 시 씻는 순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얼굴, 눈, 이마, 코, 입 주위 방향으로 2. 양쪽 상지, 겨드랑이에서 손끝 방향으로 3. 흉부,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 가슴 방향으로 4. 복부,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5. 양쪽 하지,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5번이죠. 자, 바깥에서 안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것만 침상 목욕, 그것은 방향성만 기억하면 됩니다. 옷 갈아입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요. 옷을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있습니다. 이거는 남녀 관계를 이용해서 이해해주면 아주 쉽습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옷을 벗죠. 그래서 그때는 건강한 거죠. 몸의 일부든 뭐든 건강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건강한 쪽부터 벗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고요. 옷을 입을 때는 뭐예요? 일이 우리가 다 끝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불편한 쪽부터 있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이게 쉽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에게 옷을 입힐 때 먼저 입혀야 하는 부위는 1. 대상자 취향에 맡긴다. 2. 편마비가 없는 부위. 3. 편마비가 있는 부위. 4. 요양보호사의 기분대로 한다. 5. 순서는 관계가 없다. 입힐 때죠. 입힐 때는 편마비가 있는 부위부터죠. 그래서 이건 남녀관계로 이해해 주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기억을 해야 돼요. 암기만 해가지고는 시험장에서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에게 옷을 벗길 때 먼저 입혀야 하는 부위는 1. 대상자 취향에 맡긴다. 2. 편마비가 없는 부위. 3. 편마비가 있는 부위. 4. 요양보호사의 기분대로 한다. 5. 순서는 관계가 없다. 벗길 때니까 건강한 부위부터죠. 그래서 편마비가 없는 부위부터 옷을 벗기는 겁니다.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에게 옷을 입힐 때 먼저 입혀야 하는 부위는 1. 대상자 취향에 맡긴다. 2. 편마비가 없는 부위. 3. 편마비가 있는 부위. 4. 요양보호사의 기분대로 한다. 5. 순서는 관계가 없다.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에게 옷을 입힐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편마비가 있는 부위죠. 왜죠?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그리고 입을 때는 어떻게 됐죠? 일이 다 끝나서 이제 평상시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마비가 있는 부위부터 입는 거죠.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에게 옷을 벗길 때 먼저 벗겨야 하는 부위는 1. 대상자 취향에 맡긴다. 2. 편마비가 없는 부위. 2. 편마비가 있는 부위. 4. 요양보호사의 기분대로 한다. 5. 순서는 관계가 없다. 벗길 때죠. 벗는 거는 어디서부터? 건강한 쪽. 건강한 거니까 뭐예요? 편마비가 없는 부위죠. 건강한 쪽이에요. 건강한 쪽. 오른쪽 팔 편마비 대상자에게 옷을 벗길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항상 편마비 할 때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한 거, 건강하지 않은 쪽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럼 건강한 쪽은 어디죠? 오른쪽이 마비니까 왼쪽이 건강한 거죠. 이걸 구별해 줘야 됩니다. 1.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2.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3.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4.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5.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옷을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죠. 그래서 건강한 쪽이 왼쪽이니까 왼쪽 팔부터. 그리고 머리, 오른쪽 팔. 오른쪽 팔은 마비된 쪽. 이렇게. 머리가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한번 순서를 생각해 보면 돼요. 옷을 벗길 때. 자, 왼쪽 팔부터 건강한 쪽부터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그리고 머리, 그리고 마비된 쪽. 이렇게. 중간에 머리가 온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냥 아예 이거를 정리해 버리세요. 오른팔이 불편한 대상자의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머리, 왼팔, 오른팔. 2. 머리, 오른팔, 왼팔. 3. 왼팔, 머리, 오른팔. 4. 왼팔, 오른팔, 머리. 5. 오른팔, 머리, 왼팔. 오른팔이 불편하다는 것은 왼쪽이 건강한 거죠. 왼쪽이 건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상의를 입히는 거, 이거는 남녀관계로 보라 그랬어요. 입히는 것은 뭐 일이 다 끝나고 어떻게 돼요? 몸이 평상시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왜? 벗을 때는 뭔가 하고 싶으니까 몸의 일부가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 반대로 입을 때는 뭐예요? 불편한 쪽부터 입는다. 그래서 불편한 쪽이니까 오른팔, 그리고 머리, 왼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팔 편마비 대상자에게 옷을 벗길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1.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2.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3.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4.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5.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자, 오른쪽 팔이 마비니까 왼쪽이 건강한 거죠. 왼쪽이 건강한 거예요. 이번에는 벗길 때예요. 벗을 때는 뭐예요? 건강한 쪽부터. 그래서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이렇게 되는 거죠. 남녀 관계로 이해하라고 했어요. 그게 가장 편하고 안 헷갈립니다.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단 1점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1점 때문에 한 문제 때문에 탈락되는 분도 가끔 가다가 나옵니다. 우측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 셔츠 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입히는 거죠. 1. 우측 팔, 머리, 좌측 팔. 2. 좌측 팔, 머리, 우측 팔. 3. 머리, 우측 팔, 좌측 팔. 4. 좌측 팔, 우측 팔, 머리. 5. 우측 팔, 좌측 팔, 머리. 우측 편마비니까 왼쪽이 건강한 거죠. 왼쪽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입히는 거니까 불편한 쪽부터 입히겠죠. 남녀관계로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우측 팔, 머리, 좌측 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매 환자가 옷 입기를 거부할 때 대처 요령으로 옳은 것은 1. 꾸지람을 하여 반드시 입히도록 한다. 2. 옷을 옆에 두고 스스로 입도록 내버려 둔다. 3. 가족에게 맡긴다. 4. 옷에 이름을 써둔다. 5. 다투지 말고 기다린 뒤 다시 시도한다. 어서 5번인데요. 자, 2번이 스스로 입도록 내버려 둔다.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옷 입기를 거부할 때 이제 2번이 정답이 되려고 하면 이거예요. 뭐 시간을 두고 스스로 입도록 이제 하는 거.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뭐예요? 다투지 말고 기다린지 다시 시도한다. 이것도 정답이에요. 그러나 옷을 옆에 두고 스스로 입도록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입도록 이렇게 시도한다. 이런 거는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에 꼭 끼는 옷을 제공한다. 2. 계절을 타지 않는 옷을 입히고 계절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3.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혼자 입도록 격려한다. 4. 치매 대상자가 서서 옷을 입도록 한다. 5. 색깔이 요란하고 장식이 많이 달린 옷을 입힌다. 옷 입기. 자, 시간이 지체되도록 혼자 스스로 입도록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격려해서 스스로 입도록 해주는 거예요. 몸에 꺾이는 옷이 불편하죠. 그 다음에 계절이 고려 대상입니다. 자,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불편하죠. 겨울에 여름 옷 입고 있다. 불편하죠. 춥죠. 치매 대상자가 서서 옷을 입도록 한다. 뭐 서서 옷을 입어야 될 것은 서서 입어야 되고 앉아서 입어야 될 옷은 앉아서 입어야 되겠죠. 색깔이 요란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장식이 불편하고 위험하죠. 치매 대상자는 복잡한 것은 오히려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그 다음에 가볍고 편안한 옷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장식도 많이 달리면 안 되고요. 몸이 불편한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로 옳은 것은 1. 몸에 꼭 끼는 옷을 입힌다. 2. 장식이 달린 옷을 입힌다. 3. 옷 입기를 거부하면 단호하게 입게 한다. 4. 겉옷부터 속옷 순서로 정리해 놓아둔다. 5. 앞뒤를 구분 못하면 뒤바꿔 입어도 되는 티셔츠를 입게 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그 다음에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죠? 속옷부터 입죠. 그래서 속옷부터 겉옷 순서로 정리해 놓아주면 속옷 입고 겉옷 순서로 입게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런 거 안 됩니다. 공감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다려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격려해 주는 거. 이게 가장 좋습니다. 장식이 덜린 옷은 오히려 위험해서 안 돼요. 그리고 몸에 꽂히는 옷은 불편해서 안 되는 거고요. 치매 대상자가 평소에 입던 옷을 자기 옷이 아니라고 옷 입기를 거부할 때 옳은 대처 방법은 1. 머뭇거리지 말고 강제로 입힌다. 2. 상의와 하의가 통으로 된 옷을 입힌다. 3. 옷에 구김이 많은 옷을 일부러 입힌다. 4. 같이 찾아보자고 한다. 5. 옷에 대상자 이름을 써둔다. 옷에 대상자 이름을 써주면 되죠. 자기 옷이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 이름을 써주면 자기 옷이잖아요. 같이 찾아보는 것은 뭐예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같이 찾아보자고 해주는 게 공감이죠.
그 다음에 구김이 많은 옷은 불편하죠. 그 다음에 상의와 하의가 통으로 된 옷은 뭐죠? 벗기도 어렵고 뭐 일 처리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게 불편한 거죠. 강제로는 안 됩니다. 침해 대상자의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에 꽉 끼는 옷을 제공한다. 2. 직접 입혀줌으로써 시간을 아낀다. 3. 색깔이 화려하고 장식이 달린 옷을 제공한다. 4.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혼자 입도록 격려한다. 5. 순서에 따라 입지 못하는 경우 겉옷이 맨 위에 오도록 놓아준다.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혼자 입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옷을 입지 않으려 하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말한 것은 1. 저에게 불만이 있으신가 봐요. 2. 옷을 입기 싫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3. 다른 옷을 입으시겠어요? 4. 옷을 입지 않으려 하시니 걱정이 돼요. 5. 반드시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4번이죠. 나 전달법. 나의 입장에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지 않으려 하시니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합격하세요.